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스틸에 대해 깊게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철강주들이 한꺼번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스틸리온, 고려제강, 문배철강, 금강철강 같은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였고 그 흐름 속에서 아주스틸도 중소형 철강주 테마로 묶이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주스틸 상승의 1차 이유는 개별 호재 하나라기보다는 철강 업종 전체에 수급이 몰린 영향이 큽니다. 중동 지정학 리스크, 중국 철강 생산 감소에 따른 공급 과잉 완화 기대, 그리고 철강 가격 반등 기대감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주스틸이 단순 철강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주스틸은 일반 철강제를 파는 회사라기보다 컬러 강판 전문 기업입니다. 회사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아주스틸은 컬러 강판 개발 생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 컬러 강판은 프리미엄 TV 같은 영상가전, 냉장고 세탁기, 오븐식 기세척기 같은 생활가전에 적용됩니다. 즉 아주스틸을 볼 때는 철강 가격만 보면 안 됩니다. 가전 수요, 프리미엄 가전 시장, 수출 환경, 원재료 가격, 환율, 그리고 동국 CM과의 시너지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동국 CM의 인수입니다. 동국 CM은 2024년에 아주스틸 지분 56.6%를 확보하는 구조로 인수를 추진했고 총 투자 규모는 1285억 원이었습니다. 구주 인수와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합친 방식이었습니다. 이 인수의 명분은 분명했습니다. 동국 CM은 컬러 강판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고 아주스틸이 강점을 가진 가전용 컬러 강판을 흡수해 컬러 강판 세계 1위 체제를 강화하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아주스틸 입장에서는 대기업 계열 편입으로 자금 조달과 영업 안정성 측면에서 기대가 생긴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적입니다. 아주스틸은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이 약 1조 8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매출은 늘었습니다. 그런데 영업 손실은 약 251억 원, 당기 순손실은 약 411억 원으로 적자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매출은 늘었는데 돈은 못 벌고 있다. 이 말이 아주스틸 분석의 출발점입니다. 아주스틸이 지금 시장에서 다시 관심을 받는 이유는 너무 많이 빠진 종목이 철강 테마를 만나 반등할 수 있느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리스크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아직 숫자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최근 기사에서도 아주스틸은 3년 연속 영업적자가 이어지고 있고 원재료비 비중이 매출의 약 81%에 달해 수익성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미국 고율 관세,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원가 부담이 겹치면서 단기간에 이익 창출력을 회복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재무 부담도 봐야 합니다. 2026년 4월 9일 동국 CM은 계열회사인 아주스틸에 180억 원을 대여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자율은 4.6%, 대여기간은 2026년 4월 9일부터 2028년 4월 8일까지입니다. 목적은 사업 운용 자금 대여입니다. 이 부분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아주스틸은 동국 CM이라는 대주주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자 기업에게 자금 지원은 생존력과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자체 현금 흐름만으로는 아직 부담이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지금 아주스틸은 대주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회사이지만 동시에 대주주 지원이 필요할 만큼 재무 부담이 있는 회사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봐야 할 것은 경영진과 이사회 변화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아주스틸의 기타비 상무이사였던 야마나카 야스히로 이사가 2026년 3월 12일 사임했고 이로 인해 이사회가 동국제강그룹 중심 체제로 더 재편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양면입니다. 동국그룹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원가 절감, 영업망 통합, 생산 효율화 같은 작업을 추진하기에는 오히려 강한 대주주 체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아주스틸의 해외 네트워크, 특히 일본 원재료 조달과 관련된 전문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아주스틸이 일본 가네마츠를 통해 원재료를 조달해왔고 해외 생산 거점에서도 일본 의존도가 높은 구조가 부담 요인으로 언급됐습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아주스틸의 상승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철강 테마 수급입니다. 오늘처럼 철강주 전체가 강하게 움직이면 아주스틸도 테마성으로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형 철강주는 수급이 붙을 때 변동성이 크게 나옵니다. 두 번째는 동국 CM 시너지 기대입니다. 아주스틸 단독으로는 부담이 크지만 동국 CM과 묶이면 원재료 조달, 생산 설비, 영업망, 수출 네트워크에서 개선 여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적자 축소 기대입니다.
2025년에도 적자는 이어졌지만 2024년 대비 영업손실 규모가 줄어든 흐름은 체크할 만합니다. 다만 흑자 전환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기대감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낙폭 가대 매력입니다. 아주스틸은 상장 이후 긴 하락을 겪은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은 업황 회복 기대가 붙으면 단기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폭 가대는 상승 이유가 될 수는 있어도 장기 투자 이유가 되려면 실적 회복이 따라와야 합니다. 반대로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실적 적자 지속입니다. 매출이 늘어도 영업 손실이 계속되면 시장은 결국 숫자를 의심합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부채와 현금 흐름 부담입니다. 동국CM의 180억 원 대여는 지원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아주스틸의 작은 부담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원가 구조입니다. 원재료비 비중이 높으면 철강 가격, 환율, 운임, 관세 변화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리스크는 테마성 급등 후 변동성입니다. 철강주 테마가 강할 때는 빠르게 오르지만 수급이 빠지면 다시 되밀릴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 흑자 전환이 확인되지 않은 종목은 기대감이 꺼질 때 조정도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주스틸은 지금 망가진 회사라기보다는 대주주가 바뀌고 구조 개선을 시도하는 턴어라운드 후보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턴어라운드가 완성된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스틸을 볼 때 핵심 체크 포인트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다음 분기 실적에서 영업손실이 더 줄어드는가. 둘째, 동국CM과의 시너지가 실제 원가 절감이나 매출 개선으로 나타나는가. 셋째, 철강 테마 수급이 단기성으로 끝나는지 업황 개선 기대가 이어지는지. 오늘 상승만 보면 아주스틸 드디어 시작인가? 라는 기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아직은 테마 반등 구조 조정 기대감의 구간입니다. 진짜 강한 상승이 나오려면 결국 숫자가 바뀌어야 합니다. 적자가 줄고 현금 흐름이 개선되고 동국CM 편입 효과가 실적으로 확인될 때 시장은 아주스틸을 다시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아주스틸은 단기적으로는 철강 테마 수급을 타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중기적으로는 동국CM 편입 이후 구조 개선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흑자 전환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구간은 이미 좋아진 종목이라기보다는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를 받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보다는 실적 개선 신호와 거래량, 철강 업황 흐름을 함께 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은 반드시 본인의 기준과 리스크 관리 원칙에 따라 하셔야 합니다.